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격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파트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계약경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경비라는 부분들은요, 경비업체와 그리고 시설주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간경비를 의미하고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자체경비라고 그래요. 계약경비의 반대는 자체경비 이렇게 되고요. 인력경비의 반대는 기계경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두 가지 잘 보셔야 돼요. 계약경비라는 것은 개인, 기관, 기업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신들의 보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시설이면 시설주가 있겠잖아요. 이러한 시설주가 외부 업체, 경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경비업체에서 경비원들을 보내주겠죠. 경비 인력 또는 이제 기계 경비는 이제 경비 시스템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계약 경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시설 경비 서비스, 그다음에 순찰 서비스, 한마디로 이제 계약에 의해서 시설 경비를 해주거나 또는 순찰을 해주거나 또는 이제 경보 응답을 해주거나 이제 경호를 해주거나 또는 사설 탐정으로서 업무를 해주거나 기타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계약경비라고 하게 됩니다. 자체경비의 경우는 청원경찰처럼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거고요. 시설경비라는 것은 교육시설, 금융시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위해라는 건 뭐겠어요? 화재나 또는 도난 이런 거를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인적, 물적 가치를 보호해주는 화재나 도난을 보호해주는 이런 거겠죠. 순찰은 말 그대로 도보나 순찰자의 1인 또는 여러 명이 여기에 이제 그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순찰을 돌아주는 거죠. 그러면 시설물 외곽이랄지 시설물 내에 들어가서 순찰할 수도 있고, 또한 시간이 걸리는 내부 사정을 잘하는 침입자 방지에 이제 어려움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순찰을 하지만 내부 안에 직원이랄지 이러한 것을 방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겠다. 그다음에 경보 응답 서비스가 있어요. 건물에 설치된 이 경보 감지 장치가 있죠. 이제 감지기와 송신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중앙 통제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를 경찰서에 알려주고 경비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경비원한테, 이게 이제 경보 응답 서비스라고 해요. 보통 이제 대학에 보면 CCTV 한 100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통제 시스템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출동을 하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주거나 이제 이런 서비스입니다. 경호경비 서비스는 이게 신변보호겠죠. 의뢰인의 어떤 보디가드를 서주는 이런 것이고요. 사설 탐정, 우리는 이제 탐정사가 지금 없죠. 보험금 지불 청구 수사랄지 신용 등 개인이나 조직 관련된 뭐 정보 제공을 주 업무로 하는 서비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시행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있죠. 뭐든지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사설 탐정사가 이제 도입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되겠죠. 기타 서비스로서 뭐 무장 운송 서비스랄지 군중 통제랄지 또는 잔물이랄지 이런 것들까지 한마디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계약경비 서비스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계약경비 서비스의 성장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비용 절감은 뭐냐면 자체경비의 경우에는 월급 주고 계속 수당도 올라가고 나중에 퇴직금도 줘야 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번 계약으로 이렇게 퉁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뭐 있죠. 자, 계약경비의 선택을 비중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자체경비보다 계약경비 비중을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이 계약경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자체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약경비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비업법은 자체경비가 아닌 계약경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장단점을 보면 이런 계약경비와 자체경비의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돼요. 자, 계약경비는 뭐냐면 경비원들의 경비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고용주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이렇게 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시설주가 있고요. 시설주가 있고 경비 업체가 있어요. 이 경비 업체에서 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경비원을 보내는 것이니까 소신껏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왜냐면 이제 직원이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제 경비원은 질병, 해임 등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상 문제가 발생 시 인사 관리라든지 행정 관리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경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쉽게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경비 업체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S1이랄지 이렇게요. 인건비랄지 장비 유지비 등 고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자체 경비의 경우에는 경비를 하려면 그 시설주가 다 부담을 해야 되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규모 업체에서 시설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이죠. 자체 경비보다는 경제적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계약 경비를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경비 수요에 따른 탄력적으로 인원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뭐 사정이 좀 안 좋다, 뭐 그랬을 때 뭐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자체 경비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직원이다 보니까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로기준법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런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 잦은 인원 교체와 결혼 문제가 생겨요. 사실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을 보내게 되면 이 경비원들이 충성심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불만이 생기게 되면 경비원이 바뀌기도 하고 이제 본인이 또 안 하고 이제 그만두기는 정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져요. 그죠? 이게 자체 경비보다는 충성심이 더 낮죠. 당연히. 왜냐하면 직원이기 때문에 충성심이 높겠죠. 자체 경비는. 자체 경비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급여와 이렇게 단기간 근무가 많아요. 그래서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체 경비는 직업 안정성이 높죠. 그래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계약경비의 경우는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회사의 정보 보안 유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업체에서 오기 때문에 이 보안 문제가 발생해요. 자체 경비에 의해서 곤란하다.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자체 경비에 의해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리 통제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자체 이제 경비 서비스를 보면 앞에서 이제 계약 경비 서비스를 봤잖아요. 이제 자체 경비 서비스는 이제 청원 경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죠. 보호 대상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일단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차 감소 추세다. 왜 그러냐면 계약 경비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경비는 감소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자체 경비가 청원 경찰이니까 청원 경찰도 감소 추세에 있죠. 그러면 고려사항을 보면 조직을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책임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된다. 비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이제 경비 책임자는 최고 경영자에게 회사 내부 특수성 상황들에 관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고할 권한을 주는 거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비 비용을 효과적 분석하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 면에서 효율적인 것은 이러한 자체 경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비 책임자의 역할을 보면 이게 이제 자체 경비와 관련된 이제 경비 책임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책임자는 어떤 역할이냐? 이거 잘 내요. 출제를 최근에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경영상의 역할이 있어요. 이 경비 책임자는 그리고 관리상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예방상 역할, 범죄 예방이랄지 얘기하죠. 조사상의 역할. 아무튼 경관예조가 있어요. 지금 경비 책임자의 역할은 경관예조가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서 잘 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영상은 뭐냐면 다른 부서 책임자와 동일한 기획, 조직, 통제, 선발, 감독. 아무튼 기획을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이 바로 경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다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 일한 효율성 차원에서 이 경영이 잘 이루어져야 되죠. 기획과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경영상의 역할이고요. 관리의 역할은요. 예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행정. 근데 예산 경비겠죠. 그러니까 예산이나 사무 행정의 경우에는 관리상은 문제예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 관리, 예산 관리, 훈련이랄지 이런 협조,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관리라는 건 예산 관리, 교육 관리. 이게 이제 관리상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예방이라는 것은 순찰이나 이제 화재 예방하는 거, 이제 안전 이런 게 예방이잖아요. 어떻게 안전을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교통 통제를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가? 출입 감시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정보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인데 이제 모든 경비 장비의 상태 점검 이게 이제 예방이죠. 상태가 제대로 돼야 돼. CCTV랄지 이런 부분들이 예방상의 역할입니다. 조사상의 역할은요. 경비부서 책임자의 감시 회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될 수 있잖아요. 횡령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반 경찰 소방사 유대관계 유지 이게 조사죠. 아무튼 경찰과 유대관계 그리고 손실에 대한 관리 이제 이런 것들 관리라고 해서 관리상이 아니에요. 이건 조사상의 역할입니다. 잘못했을 때. 자, 그러면 경비 책임자는 경영상, 관리상, 예방상, 조사상 역할이 있어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자체 경찰 경비의 장단점이에요.
자체 경비의 지금 반대가 계약 경비였잖아요. 그럼 자체 경비는 청원 경찰처럼 채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관리 통제가 용이하죠, 그죠?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비업체에서 왔으면 통제가 안 돼요, 감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신분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적이죠. 임금이 높아요. 임금이 높으니까 우수한 자질인 경비원들이 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약 경비에 비해서 충성심이 높죠, 당연히. 충성심이. 왜냐하면 이제 채용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보안 유지 측면에서 유리해요. 그리고 신규 모집 계획이랄지 신원 확인, 훈련 과정, 효율성 이런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임금이 높다는 건데 이렇게 계약 경비에 비해서 비용 측면이 불리하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떻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소 추세다 이런 말 하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적 자원의 제한으로 탄력적인 상황 대처가 어렵습니다. 비상 상황 시에. 그리고 계약 경비 외에 해임이나 감원이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탄력적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임시킬 수가 없어요.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 형성이 용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사한일 문제가 생겨요. 서로 너무 친하다 보니까 뭐 조금 잘못돼도 눈 감아주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체 경비의 경우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계약 경비가 최근에는 더 강조되고 있지만 자체 경비의 필요성도 있죠. 계약 경비는 충성심이 낮으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적에 의한 분류예요. 아까 이제 성격에 따른 분류였고요. 이제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시설 경비. 한마디로 이 시설에 대한 경비가 목적이라는 거죠. 어떤 시설? 국가 중요 시설. 그 다음에 주택 금융 시설, 그러니까 상가 이런 건물에 대해 대상 시설에 대한 도난 화재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시설 경비이죠. 그러면 시설 경비에는요, 주거 시설, 그 다음에 금융 시설, 그 다음에 숙박 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그리고 이제 국가 중요시설, 그리고 이제 교육시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이제 주거시설. 주거시설 뭐 아파트랄지 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랄지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거용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인력 경비에서 기계 경비로 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어떻다? 이렇게 인력 경비에서 기계 경비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기계 경비가 많이 늘고 있죠. 지금은 감지기를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1이랄지 여기에 이런 CCTV를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곳이 더 많이 늘고 있죠. 왜냐하면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금융시설이에요. 금융시설, 은행이죠. 외부인들이 범죄로부터 이제 외에도 내부인이 또 침입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현금 수송 원칙적으로 전문 업체 회사로 하게 되고 또 이제 가스총을 휴대한 청원 경찰을 포함한 3명 이상을 이렇게 이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이제 금융시설의 경우 2명 이상이 아니라 3명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 시설 점검, 범죄 예방, 화재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경비원의 규모는 객실 수, 건물의 크기를 고려하죠. 호텔이랄지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의료시설, 병원이죠. 의료시설의 특수성상 사건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잖아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속적인 수용되는 환자랄지 방문객 출입을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 왔다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이 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 국가 중요 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인데요.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될 경우에 이렇게 국가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시설입니다. 이런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청원 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이 담당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무기 휴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교육 시설입니다. 교육시설, 대학교, 그다음에 뭐 학교가 오겠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중요성, 교육시설의 위험을 조사하는 이런 지역사회 상호관계 이런 걸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혼잡 경비를 보시면요. 혼잡 경비는 기념 행사, 그다음에 경기 대회, 뭐 축구, 야구 이런 거죠. 지역 축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죠. 이렇게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갈 길을 잘 모르는 경향이 많아요.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혼란 상태가 발생해서 군중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혼잡 경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혼란이나 피해를 확대하는 걸 방지하는 이런 것이죠. 혼잡을 위해서 군중 정리가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호송이 목적인 거죠. 호송 경비가 있어요. 호송은 뭐냐면 현금, 유가 증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호송 경비에는 보석, 그다음에 이런 걸 하는데 운반 중이죠. 보관 중인 것이 아니라 운반 중인.
보관 중일 때는 이제 시설 경비랄지 여기서 하는 거고, 호송의 경우는 운반 중일 때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죠. 신변 보호는 뭐냐면 사람의 이제 신변, 그러니까 생명이나 이제 신체를 보호하는 보디가드죠. 이게 의뢰인은 의뢰에 의해서 범죄 행위,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특수 경비는요 공항 등인데 이게 여기에는 항공기 안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비, 도난, 화재를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목적에 따른 경비였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요. 이제 민간 경비 실시 과정을 보면요. 민간 경비 실시는요. 일단 진단을 해요. 경비 진단. 일단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죠. 얼마만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그 실태를 먼저 진단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죠. 계획. 그리고 이제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비를 그다음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시하고 나서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환류라는 거는 또 이제 다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비 요소의 조사가 나옵니다. 경비 요소의 조사. 이게 이제 경비 활동을 하기 전에 위험한 요소가 뭐냐 이게 조사가 필요하겠죠. 이제 무엇보다 필요한 게 정보 수집이에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럼 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이 경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예산을 또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를 할지. 그러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경비 시설물에 대한 경비 취약점을 파악을 하고 이제 협력을 구하는 거 이런 것이 돼요. 그럼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어렵진 않아요. 이게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객관적인 분석 방법이 사용되죠. 이게 조사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 과정이 나옵니다. 조사 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사 과정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일단 보면요. 이 경비 상태의 현재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제 현재의 상태를 일단 점검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시설이다. 자, 그러면 시설 상태를 먼저 봐야죠. 경비를 하려면.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경비 방어상의 취약점. 이제 취약점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어디냐? 여기에 예를 들면 절도를 예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도범이 어디로 올 건지, 그다음에 화재를 예방한다. 자, 그러면 뭐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의 취약점을 두 번째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취약점을 막아야 되잖아요.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 정도를 측정하죠. 그럼 방어를 위한 보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가장 취약한 점을 보고 이 취약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지 이걸 그다음에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이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순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소 조사 이용해서 이게 내부적 담당자 조사했어요. 내부 담당자가 하느냐 아니면 경비 전문가에서 조사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내부 직원이 하느냐 아니면 전문가들이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조직 내에서 하는 게 내부 담당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가 용이해요. 왜냐하면 같은 직원들이니까. 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뭐 항시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가 하면 어떠냐? 아무래도 객관적인 평가가 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도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부 업무에 대한 숙지 정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력이 좀 안 돼요. 이런 경비에서는 잘 설 수 있겠는데 다른 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되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항목별 경비 요소 조사예요. 이제 항목별로. 첫 번째 이제 일반 시설물을 조사를 해야 돼요. 경비와 관련해서 대상물 주변 환경이 어떠냐. 예를 들면 시설 경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변 환경을 먼저 보고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접근 통로가 있겠죠. 그 시설로 이제 들어오는 접근 통로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출입에 대한 조사, 어디로 사람 출입을 하는지, 그다음에 주차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위험 있는 거, 화재 예방 프로그램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뭐 화재와 관련해서 스프링클러랄지 이렇게 또한 이제 소화기랄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일반 시설물고요. 회계와 관련해서 이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도난 방지랄지 이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과 관련해서 범죄에 의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아둬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공금 횡령에 대한 통제 방법을 확인하고 공모 가능성을 차단해야 돼요. 내부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통로나 계단 등 현금의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 용이한 것. 그럼 어디로 접근하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회계에 대한 통계에 대한 현재의 대비책. 그 다음에 이런 걸 확인하고 인사과 직원들, 경리과 직원들 여기에 대해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결국 회사에 손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계 관련 업무 조사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인사 업무 조사가 있어요. 인사 업무.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모든 직원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인사과잖아요. 그래서 인사 서류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각 부서 근무 시간 후 안정성, 그다음에 출입문 확인.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무 시간 후에 그런 자료들을 훔쳐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부 자료를 산업 스파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을 또 확인하고 이러한 이제 심사 방법을 확인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또 인사과, 그다음에 이제 전산 관련이죠.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자료들이 다 전산 처리돼 있기 때문에 중요 기밀들이 다 이제 전산으로 돼 있잖아요. 특히 이제 컴퓨터에 대한 기록이랄지,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관리 절차랄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전산 관련이고요. 반출입 있죠.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요. 화물이나 물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무엇보다 경비원들은요, 보관 지역 출입자를 확인하고. 창고 지역을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가 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경비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해야 되죠. 자유 출제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비 활동 대상이 되는 위험 요소를 이제 추출을 해야 돼요. 위험 요소를 끌어내야 되겠죠. 경비 진단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소를 일단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어떠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러면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지, 이런 부분에서 분석이 필요한데 이제 요 부분도 잘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위해가 있는데 위해. 근데 자연적 위해, 그다음에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 이제 이 특정한 위해를 좀 잘 내요. 자, 그러면 어떤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연적으로 손해를 줄 수 있잖아요. 뭐 폭풍이나 홍수, 해일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현상에 의해서 뭐 지진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위해 요소가. 그다음에 인위적 요소는요,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있죠. 범죄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화재 등 인간의 고의 과실에 의해 야기되는 재난. 이게 인위적 위해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유해는 뭐냐면 특정한 시설물 또는 각 지역의 국가에 따라 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유해를 말하는 건데 바로 특정한 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화재가 나면은 이게 이 화학 유해 물질이 나와서 손해를 엄청 크게 둘 수 있잖아요. 폭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이 일반적인 것보다 손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잠재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쇼핑몰 특정한 시설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화학 공장 이렇게 되면 이거는 특정한 것이죠. 이게 특정한 시설물 이렇게 되면 특정한 위해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범죄를 당할 수 있는 신체, 이게 인위적 위해. 그다음에 자연재해, 자연적 위해. 위해는 세 가지겠다.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 특정한 시설 하면은 특정한 위해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위해 요소를 분석 단계예요. 이제 분석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해 요소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형까지 봤는데 이제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요소? 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지 그 위험을 알아내고 위해를 알고 그다음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분석입니다. 분석을 해야 돼요. 위해 분석 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험도를 평가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하는 단계가 뭐다? 분석 단계라는 거죠. 평가하는 단계가 분석 단계다. 사실 이제 이 평가라는 것은 진실성,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사실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 분석을 하는 거죠. 시설물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표준화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위험도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시설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시킨다 그러면 틀려요. 표준화 시스템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게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위해 분석 결과 장비 인원들 투입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해 분석을 해서 장비를 얼마나
그다음 인원을 얼마나 투입할지 결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 유예 분석 순서. 이게 자주 출제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비 유예에서 인지를 했어요. 그죠? 유예 요소. 지금 유예 요소를 인지를 했다. 요게 이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서 저기 이제 돈이 있는 거 이쪽이 위험하다. 인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유예 요소에 대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저기가 저 방이 위험하다. 자, 그러면 이제 손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인지, 인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평가를 해요. 인예 평. 그다음에 분석을 합니다. 인예 평분이에요. 인지, 예측, 그다음에 평가, 분석 이렇게 합니다. 손실에 대한 평가를 하고 비용 효과를 분석을 해야 돼요. 손실에 대한 인예 평분, 인지, 예측, 평가, 분석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인지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 인지죠. 경비 대상 시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인지죠. 과연 여기에 경비를 설 때 취약한 게 어디냐? 여기 이제 인지를 해야 돼요. 가장 선행하는 거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인지된 사실을 이제 환경을 고려해서 위험 가능성이 큰 수소로 서열해야 돼요. 이 서열해야 돼요.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험 가능성을 서열화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위험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서열화돼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측이죠. 인지를 했으면 이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을 해야 돼요. 이제 예측하는 단계인데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예상된 손실 있잖아요. 그 예상된 손실에 대한 평가를 해요. 이제 평가. 그러면 인지, 예측, 평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평가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손실을 발생 시 회사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위험의 빈도를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의 빈도를 조사하는 단계죠. 이렇게. 그러면 회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는 거. 이게 바로 평가 단계다. 얼마나 손해를 줄 것인가. 그러면 예상되지 않은 소규모 경비시설물은 손쉬운 예방책으로 이렇게 예방책인 성능이 우수한 잠금 장치를 사용하면 충분하겠으나 이게 손실 영역이 증가하고 복잡해지면 1차원적인 경비 형태만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고에만 넣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감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빈도도 고려해요. 손실에 대한 위험 상태를 측정해서 이게 잠재적 빈도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자, 평가가 들어갔으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분석 단계예요. 이제 분석. 그러면 투입 비용에 대한 산출 효과를 비교를 해야 돼요. 적절한 경비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경비 수준을 결정해야 돼. 어느 정도 경비를 할 건지. 1차원적으로만 된 건지 아니면 또 더 고차원 경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인적 물적 피해 정도 고객의 정신적 이제 안전 기업의 비용 부담 정도 비용을 얼마나 이렇게 부담할 건지 이걸 고려하는 단계가 분석 단계다. 자, 넘어가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험 관리가 나옵니다.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자, 위험도를 분석 평가하고 통제하여 그에 대한 대책 절차를 수립하는 거. 이걸 위험 관리라고 그래요. 위험 관리. 이제 위험도를 평가 분석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바로 위험 관리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가 더 큰 것부터 해야 되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죠. 여기에는. 우선순위 정해서. 그러면 여기에 관리 순서가 있죠. 관리 순서. 일단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돼요. 위험 요소. 자, 그러면 아까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요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어떤 위험인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를 줄여야죠. 이제 감소합니다. 안정성과 보안성을 평가하려는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요. 일단 보면은 위험 요소를 확인했다. 그럼 위험 요소를 분석을 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이제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안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하느냐? 위험이 확인된 경우 대응 방법이에요.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 보면 여기 이제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위험을 제거한다, 위험을 대체한다, 위험을 분산시킨다, 위험을 회피한다, 위험을 감소시킨다. 자, 위험을 제거하는 건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위험을 없애버리는 거. 이게 제거예요.
위험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자, 위험을 대체하는 건 뭐예요? 이제 다른 대체 수단을 통해서 손실을 전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위험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더 적은 손실로 바꾸는 거죠. 위험을 바꾸는 게 대체잖아요. 자, 위험은 분산이에요. 보다 높은 보호 대상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이건 위험은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게 위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위험을 없애버려. 이게 제거죠. 근데 이 위험을 이쪽으로 이제 바꿔버려. 이게 대체죠. 그다음에 이제 위험이 있으면 이걸 여러 개로 나눠버려요. 이게 분산이죠. 위험 회피예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범죄 손실이 발생할 기회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거야. 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회피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위험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위험 회피. 그다음에 감소는 절차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거죠. 최소화시키는 거. 아무튼 최소화시키는 것은 뭐다? 이게 감소죠. 최소화시키는 게 분산이다 이러면 틀려요. 최소화시키는 감소예요. 그러니까 요게 연결시키는 문제거든요. 최소화시키는 게 분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소화는 감소, 최소화 감소. 그리고 기회를 없애는 게 회피. 기회를 없애는 게 제거가 아니에요. 기회를 없애는 게 회피 이렇게. 그리고 분산은 분산으로 가죠. 그리고 다른 대체 수단은 대체죠. 그다음에 제거는 제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데 이 두 개를 유의하셔야 돼요. 다시 보시면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제거다 그러면 틀려요. 회피죠. 그다음에 최소화시키는 게 분산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감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